그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어요. 큰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또 쓰러지시면 누가 책임져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던 그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숨겨왔던 한마디를 꺼냈지요.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이제는 정말 부담이다. 큰아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시계를 흘끔거렸어요.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는 듯 했지요. 그 침묵을 깬 건 결국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도 혼자 계시면 위험하대요.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더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이미 수없이 들어봤거든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등에 새겨진 주름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결심 하나가 떠올랐지요.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겠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삼켜왔던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어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어요. 방금 꺼내려던 말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제 뒷모습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제 이름은 박성호예요. 72, 특별할 것 없는 나이의 노인입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늘 혼자 다니는 말수적은 할아버지로 보였을 거예요. 허름한 카디건 하나 걸치고 손에는 늘 오래된 가방을 들고 다녔으니까요. 젊었을 땐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낼 사람도 이유도 없었지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부터는 세상이 저를 조금씩 밀어내는 것 같았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처음엔 자주 오던 연락도 어느 순간 뜸해졌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꺼내자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아버지, 병원비 만만치 않아요.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담이 되느니 차라리 조용히 사라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오래된 빌라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었지만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앉아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이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저 자신이었겠지요. 사실 제 몸 상태는 아이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는 순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차가워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비어갈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온 한 가지 선택이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수학이 넘어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조용히 웃고 말았어요. 이미 혼자인 시간이 훨씬 길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요. 병원에서 입원 이야기를 하더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고 가장 먼저 들려온 건 한숨소리였어요. 아버지, 지금은 좀 곤란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말을 보탰지요. 요즘 애들 학원비도 많고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문장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제 병 이야기를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모실지,
얼마가 드는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정작 저는 그 대화 속에 없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짐처럼 말이지요. 며칠 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요양병원부터 알아보자. 그 말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결론처럼 굳어 있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하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을 뿐입니다.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다니던 얼굴들이 언제 이렇게 낯설어졌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단을 오르다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오래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요. 서류 하나를 꺼내 들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아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누구에게는 편리한 선택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지요.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온 뒤로 아이들의 태도는 더 분명해졌어요. 전화는 짧아졌고 말끝에는 늘 시간이 없다는 말이 붙었지요. 아버지,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대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에 형식적인 동의만 더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저는 병원 몇 군데를 혼자 다녔습니다. 어디는 창문이 너무 작았고 어디는 사람 냄새보다 약 냄새가 더 짙었지요. 그곳에서 보낸 노인들의 눈빛은 묘하게도 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상담실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그 질문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웃음 비슷한 걸 흘렸지요. 바쁘다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어차피 젖을 옷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님, 요양병원 쪽이 더 안전하대요. 안전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결국 그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 이 집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지요. 함께 사는 건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붙잡고 있던 마지막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놓아야 했던 미련이었을까요? 그날 밤 서류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함께 흘러나왔지요. 젊은 시절,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들,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새벽에 나가던 시간들, 그 모든 선택이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대신 이제는 정리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노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지요.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어요. 요양병원 입원 날짜가 문자로 통보됐지요. 마치 택배 도착 알림처럼 짧고 간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의견을 묻는 문장은 없었어요. 짐을 싸는 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늘 들고 다니던 그 서류 가방, 그게 제 전부였지요. 큰아들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기 가시면 간호사도 있고 저희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건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첫날,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제 와서 감정을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옆 침대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들한테 왔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다가 짧게 대답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에게서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주말이 지나도 명절이 와도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가끔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부분 병원비 이야기였지요. 이번 달 추가 비용이 좀 나왔어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밤마다 통증이 몰려왔고 간호사는 진통제를 놓아주며 말했지요.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라져도 이 집에 변화가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아닌 말로 설명하기 힘든 허무함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직 봉인된 채로 남아있던 것. 열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봉투 위에 적힌 날짜를 보며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졌구나. 아이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깊은 바다까지 내려와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좌절의 끝에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 말이지요. 봉투를 연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지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시간을 마침내 맞이한 사람처럼요.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한자 한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쓴 기록이었지요. 그날 오후 병원으로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그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요. 박성우 어르신 맞으시죠?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저와 그를 번갈아 보았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요양병원 상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어르신께서 남기신 자료들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제 과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한 번도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집보다 현장이 익숙했고 아이들 얼굴보다 서류와 숫자가 더 가까웠던 시절 말이지요. 그때 선택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우연히 지나던 간호사가 들었는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군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날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지요. 아버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던 이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던 선택,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조용히 쌓여왔다는 걸 아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요. 큰아들이 병원으로 찾아온 건 그 전화가 있은 지 이틀 뒤였어요.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불편하고 말을 고르느라 입술을 몇 번이나 다물었다가 다시 떼는 모습이었지요. 아버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상황의 주도권이 조금씩 제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걸 말이지요.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조용히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큰아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서류를 넘기더니 몇 줄을 읽고 나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아버지 이름 맞아요? 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날 오후 며느리도 함께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말수가 유난히 적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엔 경계와 당황이 섞여 있었지요. 아버님, 이런 건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질문엔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질까봐. 그 말에 병실 안 공기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각조각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사이 가족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고 병원에 들르는 횟수도 잦아졌지요. 아버지, 집으로 모시는 건 어떠세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럴 필요는 없단다. 그 말은 원망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선택이었지요.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땐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그 변명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그들이 작은 소리로 다투는 걸 들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대? 당신이 알아보지도 않았잖아.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지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일 말이지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서류에 천천히 서명을 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스스로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요. 사이다는 곧 아주 조용한 얼굴로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친 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병실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주 오래된 시간 속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지요. 며칠 뒤 가족 모두가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부른 자리였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은 제 앞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해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급했고 무엇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먼저 묻어 있었지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보려 하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내용을 보며 숨을 삼키듯 조용해졌지요. 종이 위에 적힌 숫자와 이름들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대로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아들의 질문에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가 선택한 대로 되는 거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큰아들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겠지요. 이 자리가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통보받는 자리라는 걸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않았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큰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대하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지요. 며느리는 끝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모습이 예전의 차가운 얼굴과 겹쳐 보였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에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지요. 사이다는 그렇게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뒤 저는 요양병원을 나와 조용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이들은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예전처럼 쉽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거리감이 저에겐 오히려 편안했지요.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면서 비로소 자기 인생을 만나는구나. 평생 말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선택만큼은 제 손으로 할 수 있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가 어느 날 가장 큰 후회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 존중은 늦게 배운다고 해서 효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말이지요. 저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제 인생을 마무리해 가면서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구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